잡을 수 있어. 안 돼. 조금 전 벌어진 상황. 혹시 드라마의 한 장면이나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서울 곳곳을 누비는 구급차 안에선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주 간단한 조치 하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심정질환, 평소 정상 기능인 심장이 심질환 및 부정맥 등으로 일시적으로 갑자기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체내 혈액순환은 정지되고 뇌와 폐 등 중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4에서 6분가량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기능이 정지되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심정지가 오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08년 심내혈관질환 조사 감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약 2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하고 있고 공공장소보다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정지 생존율은 2.4%, 미국 8.4%, 일본 10.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환자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상황을 옆에서 누군가가 목격하는 경우도 40%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격한 가족 또는 이웃이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비율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을 평소에 익혀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동장역 9호선 동장역 안전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고객안전원이었고요. 그때 당시 CCTV 화면에 한 고객분이 열차에서 다른 사람들로 부축을 당해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일단 상황이 급하다는 걸 인지하고서 바로 개차역을 뛰어넘고 승강장으로 내려가서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호흡하고 맥박이 멎어 있었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생겼고요. 신발끈이나 졸라매고 있는 혁띠를 풀고 119 구조대 대원들이 올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때마침 전달에 사고 당시 전달에 서울시 소방학교랑 강서 소방서에서 응급처치 교육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교육이 실제 생명을 구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만족스럽고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과연 어떤 것이기에 5분 만에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일까요? 심폐소생술이란 심폐정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도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를 조직에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성인과 소아의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삼촌 이리 좀 와보세요! 여기 심정지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호흡의 경우 심정지로 판단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손을 들어 한 사람을 가리켜 신고자를 지목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웃옷을 벗겨 가슴을 노출해 가슴 압박이 쉽도록 합니다. 여기에 손목과 손의 경계, 바로 윗부분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손꿈치라 칭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펴고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해 압박해야 합니다.
팔꿈치를 곧게 펴서 환자 가슴을 5 내지 6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압박 후엔 가슴이 원래의 위치대로 오도록 힘을 빼줘야 하고요. 이렇게 1분에 10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기도의 유지는 한 손은 환자의 이마 위에 얹어서 머리를 젖히고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려줍니다. 턱, 귓볼, 바닥이 수직선상에 오면 충분히 기도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유지한 손을 그대로 한 채 1초 동안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2회 숨을 불어넣습니다. 가슴이 상승하는지 확인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강한 압력의 호흡은 피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 제세동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동 제세동기는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심장을 전기적 충격을 통해 소생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사용 방법이 아주 쉬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이라도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도중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먼저 자동 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시킨 뒤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2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단단히 부착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또는 화면 메시지와 함께 자동 제세동기 스스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후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이나 화면 지시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제세동을 시행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해 여보! 제세동의 필요 여부를 여보! 알려줍니다. 119 구급대가 여보!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돼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반복 실시합니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인공호흡보다 우선적으로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인 구조자가 인공호흡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꺼려하게 되고 또한 인공호흡을 하느라 가슴 압박까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한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으나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인공호흡을 꺼려하는 사람은 가슴만 압박하는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만 압박하더라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신경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의외로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손가락 끝이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깍지를 낀 모양, 그리고 수직으로 편 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5 내지 6cm 깊이로 분당 100회의 속도로 30회 실시합니다. 소아의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아는 1세부터 8세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성인과 소아의 차이점은 가슴 압박의 깊이인데요. 소아의 경우 가슴을 5cm 압박하는 것 외에는 성인과 동일합니다. 2008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한 사마리안 법이라는 면책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즉,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응급처치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정지 시 최초의 목격자인 여러분이 반드시 해주셔야 할 3가지. 일단 침착하시고 신속한 119 신고.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심폐소생술. 나의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